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괜히 남편의 뒷모습이 예전보다 조금 더 작아 보이진 않으신가요? 아버지의 걸음걸이가 어느 순간부터 느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가진 않으셨나요? 혹은 아무 특별한 이유 없이 나는 과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떠오른 적은 없으신지요? 사실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지만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습니다. 괜히 불길한 예감처럼 느껴지고 말로 꺼내는 순간 더 현실이 될 것 같아서 애써 넘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보면 늘 비슷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할머니들은 여러 분 계신데 또래 할아버지들은 손에 꼽을 만큼 적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겠거니 하고 넘기게 되지만 이런 장면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마음속에 작은 질문 하나가 남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 주변의 남자 어르신들은 여자 어르신들보다 먼저 우리 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 걸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주 개인적인 걱정으로 바뀝니다. 우리 남편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아버지도 혹시?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편이 60을 넘기고 아버지가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이 걱정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영상을 혼자 조용히 보고 계신 분이 남성이라면 이 이야기는 어쩌면 더욱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남편이 예전보다 자주 피곤해 보이거나 아버지가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늘어났다면 오늘 이야기는 그냥 흘려듣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나라의 통계나 어려운 의학 용어로 가득 찬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족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그동안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차분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쳐왔던 장면부터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다니는 동네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문득 눈에 들어온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할머니들이 여럿 앉아 계셨지만 또래로 보이는 할아버지들은 몇 분 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 올해 80을 넘기신 김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동네에 나랑 같은 나이 남자들은 이제 거의 없어. 다들 먼저 가버렸지. 그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단순히 그날만의 우연일까 싶었지만 가만히 떠올려 보니 이런 장면은 그날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경로당에서도 복지관에서도 비슷한 풍경을 자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 수명은 여성들보다 분명히 짧습니다. 대략 6살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들 하지요. 숫자로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 차이가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같은 시절을 살아온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정말 우연의 반복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운명일까요? 많은 분들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남자는 원래 여자보다 일찍 죽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 질문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그렇게 넘기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과연 이 차이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온 방식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인지 말입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말, 젊을 때는 웃으며 넘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은 묘하게 마음에 걸립니다. 특히 주변에서 비슷한 또래의 남성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나면
그 말이 마치 정해진 순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는 원래 그렇지 뭐. 그 말 속에는 체념이 섞여 있고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포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쯤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남자는 여자보다 짧게 살도록 정해져 있는 걸까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어떤 남성들은 80을 넘어서도 정정하게 생활하고 어떤 분들은 60을 넘기지 못하는 걸까요? 같은 시대를 살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단순히 운명이라는 말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처음 던졌을 때 저 역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차이가 전부 유전이나 타고난 체질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이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아온 한 의사 선생님 말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저는 이 문제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올해 80을 넘기신 정 선생님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내과 의사로 일하시며 거의 반세기 동안 환자들의 삶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보아 오신 분입니다. 지금은 병원 진료를 줄이셨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에 몇 번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간단한 건강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인자한 동네 어르신 같지만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오랜 세월 축적된 경험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갑자기 아파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보니까 결국 끝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아주 사소한 데서 갈리더라. 그 말은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시작과 끝을 지켜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 선생님은 특히 남성 환자들을 떠올리며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병이 한 번에 찾아오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매일 반복된 작은 습관들이 쌓여 어느 순간 몸이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생긴 뒤에 급하게 치료하는 것보다 애초에 병이 생기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쉽고 현명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앞서 던졌던 질문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운명이라고 불러왔던 것들이 사실은 오래된 습관의 결과는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정 선생님은 자신이 오랜 세월 지켜보며 깨달은 한 가지 공통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 선생님은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큰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쌓여온 결과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늦게 잔 것, 오늘 하루 운동을 미룬 것, 오늘 하루 술을 조금 더 마신 것, 이런 선택들은 그날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쯤이야 괜찮겠지. 하지만 정 선생님은 바로 그 하루쯤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면서 몸이 서서히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말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스스로 버텨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여유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생활을 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몸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며 괜히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정 선생님은 그 말을 가장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선택들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삶은 특별한 치료나 대단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 선택들이 모여 몇 년 뒤의 몸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수명을 짧게 만드는 선택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정 선생님은 그 질문에 대해 수많은 환자들을 떠올리며 몇 가지 공통된 원인을 차분히 짚어주셨습니다. 정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꺼내신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중년 남성들은 잠을 마치 사치처럼 여긴다고 하시더군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되지. 이 나이에 잠이 무슨 대수냐. 하며 잠자는 시간을 가장 먼저 줄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이틀 잠을 설쳐도 다음날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 전체를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정 선생님이 진료실에서 만났던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하루에 5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크게 문제없다고 느끼지만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셈이지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낮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정리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일들이 쉼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계속 부족해지면 몸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조용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 선생님은 늘 다른 것보다 잠부터 챙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대신 불을 조금 일찍 끄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몸에 선물해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가 이어진 것은 여전히 많은 남성분들이 놓지 못하고 있는 담배였습니다. 담배는 폐에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심장과 혈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까지 노화를 앞당긴다고 정 선생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담배를 피워온 분들일수록 몸의 회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 선생님은 흡연자들을 나무라거나 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반응합니다. 실제로 60을 넘긴 뒤 담배를 끊은 한 환자분은 몇 달이 지나자 숨이 덜 차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힘들었던 계단도 천천히 오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그분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정 선생님이 조용히 그러나 가장 오래 이야기하신 주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단순히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정 선생님은 이것이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날수록 남성분들의 표정과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고 마음뿐 아니라 몸 전체의 활력을 천천히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정 선생님은 늘 이렇게 권하셨습니다. 대단한 모임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정기적으로 사람 얼굴을 보고 안부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꼭 하나 만들어 두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3가지 이야기를 차례로 듣고 있노라면 대부분의 분들 마음속에는 비슷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 사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닌가. 바로 그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정 선생님은 일부러 잠시 말을 멈추셨다고 합니다. 정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사실 처음 듣는 건 아니지. 잠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말 역시 수없이 들어왔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정 선생님은 그 이유가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너무 한꺼번에 바꾸려고 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꾼다고 달라질까? 혹은 제대로 못할 바엔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서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정 선생님은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변화는 눈에 띄게 시작되지 않아도 괜찮고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작아 보여도 상관없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을 들은 뒤에야 다음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정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합니다. 정 선생님이 다음으로 꺼내신 이야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조심스럽게 넘기고 싶어하는 주제였습니다. 바로 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 선생님은 잠시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자분들은 술을 마신다기보다 술에게 마시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습관처럼 마시는 한 잔이 어느새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가 아니라 몸이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애써 외면한 채 같은 습관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얼굴이 유난히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술만 마시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다음 날까지 피로가 오래가는 분들이라면 이미 몸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술을 잘 분해하지 못하는 체질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다고 정 선생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체질의 분들이 사회 분위기나 습관 때문에 억지로 술을 마시는 생활을 오래 이어가면 간에 부담이 쌓이는 것은 물론이고 혈관과 심장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리가 조금씩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 선생님은 단번에 술을 끊으라고 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당장 금주가 어렵다면 일주일에 이틀만이라도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날을 정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틀 동안 간과 몸이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변화를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술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한 분들 중에는 밤에 잠이 더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전보다 가볍게 느껴졌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를 스스로 느끼게 되면 억지로 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택이 달라지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정 선생님은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정 선생님이 5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고 가장 늦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신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움직임, 다시 말해 몸을 쓰는 생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정 선생님이 5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고 가장 늦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신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요즘 남성들의 하루를 하나하나 떠올리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차에 올라타 이동한 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소파에 몸을 맡긴 채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습이 너무도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몸을 쓰는 시간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진 생활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에 가는 길도 이웃집에 들르는 길도 자연스럽게 걸어 다녔지만 이제는 집 앞 편의점에 가는 거리마저 차로 이동하는 일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이런 삶을 두고 몸이 할 일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몸은 원래 쓰라고 있는 것인데 쓸 기회를 잃어버리면 서서히 기능을 내려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루에 걷는 걸음수를 비교해보면 요즘 중장년 남성들이 조선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덜 걷는 경우가 많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잠시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어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65살의 박 씨라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무릎이 계속 아프다며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혹시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여러 검사를 해보았지만 특별한 질환도 당장 치료가 필요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분은 하루 대부분을 집안에서만 보내고 며칠씩 밖에 나가지 않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정 선생님은 환자분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무릎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래 쓰지 않아서 녹이 쓴 겁니다. 그리고 헬스장에 가거나 힘든 운동을 하라는 대신 매일 같은 시간에 집 주변을 단 10분만 걸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며 시큰둥해 하셨던 박 씨는 한 달 뒤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무릎 통증은 눈에 띄게 줄었고 얼굴빛도 밝아졌으며 무엇보다 밤에 잠이 훨씬 잘 온다고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정 선생님은 이 변화를 보며 움직임은 몸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다시 살려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있으면 몸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약해지지만 반대로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몸은 그 나이에 맞는 속도로 다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신 부분은 다리 근육이었습니다.
다리는 단순히 걷기 위한 근육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둥과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느냐, 혼자 외출할 수 있느냐, 친구를 만나러 갈 수 있느냐가 모두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움직이면 됩니다. 바로 그 말이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정 선생님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자신이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조용히 들려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큰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도 어려운 병을 정확히 진단했을 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 사람이 아주 작은 변화를 시작한 뒤 전혀 다른 표정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68살의 이 씨라는 분이었는데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만 해도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무릎 관절 통증 때문에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고 합니다. 약은 여러 가지를 드시고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몸보다 마음에 있었다고 정 선생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이제 늙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 이분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정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당장 많은 것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제안을 하나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딱 5분만 집 앞을 걸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운동처럼 생각하지 말고 약을 먹듯이 정해진 시간에 그냥 걸어보자고 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씨 본인도 반신반의했고 가족들 역시 그 나이에 굳이 무리하지 말라며 걱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 선생님은 늘 같은 말을 건네셨습니다.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2달쯤 지나자 이 씨는 잠이 조금 더 깊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다고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걷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10분, 15분으로 늘어났습니다. 6달이 지났을 무렵에는 혼자 걷는 것이 심심하다며 동네 이웃 한 분과 함께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년 뒤 다시 검사를 했을 때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뇨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압약도 줄일 수 있었으며 무릎 통증도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 선생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검사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는 이 씨의 표정과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늘 체념 섞인 말을 하시던 분이 이제는 요즘 사는 게 재미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씨는 정 선생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70살이 넘어서 이렇게 건강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정 선생님은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 변화의 속도가 조금 느릴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 선생님은 늘 강조하십니다. 건강한 삶은 특별한 재능이나 강한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을 오늘 시작하고 내일도 이어가는 힘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입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움직이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자신을 돌보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남아있고 그 시간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그 첫걸음을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